네, 안녕하세요. 이마 필러 알려주는 의사 남유진입니다. 체중을 많이 빼시는 와중에 얼굴살도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너무 노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고민이셨던 분인데 이마가 굉장히 납작하고 일자로 뒤로 좀 누워있는 그런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술한 후의 모습인데요. 비교적 자연스러운 형태의 이마로 만들어 드렸었고 이 사진은 2년 뒤에 촬영을 했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2년이 지나기까지 환자분은 실제로 이마 필러 추가 시술을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이마랑 미간에 보톡스를 잘 맞아주셨어요. 근육의 움직임을 보톡스로 좀 어느 정도 고정을 잘 해준다면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 환자분의 사진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시술 전에 주름이 이렇게 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이거는 이분이 왜 생긴 거냐면은 눈을 이렇게 위로 치켜뜨는 이마 근육을 많이 평소에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름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푹 꺼져 있어서 모양도 예쁘게 하고 싶으셔서 이마 필러를 받으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필러를 이렇게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평소대로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발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필러가 일찍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근육을 덜 사용을 하게끔 보톡스를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60대 환자분이 이마 필러를 처음 하셨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세요. 60년간 살아오시면서 이마가 너무 넓고 예쁘지 않아서 항상 바람 불 때마다 이마가 보일까봐 가리고 다니실 정도로 좀 컴플렉스가 많으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엄마랑 나이 비슷한 분들도 많이 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셔 하니까 나 해볼까?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진은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엄마 뵀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난 경우입니다. 이마가 각이 져 보이면은 인상이 좀 사나워 보여요. 네, 그리고 화가 나지 않아도 좀 세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연령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이마 필러를 하실 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좀 부드러워 보이고자 하는 게 있는데 확실히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사진 찍는 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환자분은 20대 분이신데 아이돌 연습생이세요. 정말 이목구비가 예쁜데 얼굴의 틀 자체가 이마가 지금처럼 꺼져 있고 눈썹뼈가 강조되고 광대가 약간 크신 편이었어요. 그리고 옆볼 꺼짐이 있으셔서 화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얼굴형이 사람은 얼굴을 인식할 때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해서 인식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나와 있는 지점을 조금 더 안쪽으로 모이게 되면은 실제로 면적이 작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넣고 이쪽을 살짝 맞춰주는 그런 디자인을 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의 디자인 목표는 가장 높은 지점을 조금 더 안쪽으로 만들어서 이분을 화면으로 봤을 때 얼굴 면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뒤로 일자로 누워있는 이마의 경우에는 여기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넓어 보여요. 그리고 좀 나이 들어 보여요. 이 아까 이마랑 비교를 해보셨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인식되는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축소되어서 느껴져요. 이 부분을 가장 높은 지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게 하는 요소. 보시면은 눈썹뼈가 분명히 도드라졌었는데 잘 안 보이죠, 지금은? 눈썹이 지금 똑같은데 이때는 약간 화나 보이잖아요. 약간 좀 세 보이기도 하고 좀 센 언니 같은 느낌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좀 우아한 느낌을 연출을 했죠. 이분은 실제로 인상도 되게 우아하게 생기시고 말씀하시면은 또 되게 부드러우신 편이었는데 얼굴에 전체적으로 살이 없으시고 키도 되게 크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썹뼈 같은 게 너무 도드라져가지고 인상이 좀 너무 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누가 저를 어려워하는 게 좀 싫어요, 원장님. 이래서 부드럽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필러로 그 만족감을 채우셨던
경우에 해당이 되세요.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요청하셨던 어떤 디자인의 면에서는 이 눈썹 위에 푹 패여있는 이 부분을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그 일자 라인의 디자인을 원하셨던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갔던 경우입니다. 웨딩 촬영 전에 시술 받으셨던 환자분 사진인데요. 스냅이나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찍는 각도가 어떤 각도인지 아세요? 45도예요. 완전 90도보다 45도.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셨을 때 이 부분, 눈썹 윗부분, 이 라인이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할 때도 우리 예비 신부님들은 항상 이 사선, 이 부분을 무조건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하고, 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가장 나온 부분이 코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야 인위적인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90도에서는 그 코와의 각도가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돌출립이 있으신 분은 입과의 각도가 어떤지, 턱과의 각도가 어떤지까지 고려를 해서 라인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포인트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이마 필러를 할 때 정말 여기만 필러를 넣는 게 아니고요. 이마가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이 안쪽에서부터 이마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살짝 여기서부터 올려줘야 돼요. 헤어라인 쪽을. 그래야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라인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가 패이고 중간부터 튀어나오는 이마가 돼서 재시술하러 오시는 경우 중에 그런 이마가 되게 많으세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게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인데 만분의 시술을 했을 때 가장 심했던 경우였어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셨었고 끝끝내 좀 만족스럽지 못하셔서 저희 병원을 오시게 된 경우인데 피부가 굉장히 붉게 변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쪽 피부 색깔과 이쪽 피부 색깔이 다른데요. 염증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다쳤을 때처럼 지금 굉장히 붉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환자분 이분은 진한 색깔의 피와 농이 섞여서 나오는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저 안에서 염증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염증 반응이 결과물인 거예요. 이쪽에는 필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쪽에만 몰려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런 이마를 돌고래 이마다, 벨루가 이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었고 피부 자체가 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필러가 특정 지역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박리를 많이 한 쪽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늘어나 버리고 그 옆쪽은 상처를 입어서 위축이 되는 그런 불규칙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분이 역시나 그랬고요. 이 사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피부가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셨을 때 이게 피부가 좀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드실런지 모르겠는데 피부 자체가 힘없이 흐물흐물했었던 것들이 여기서 보면요. 예,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 보면은 맞았어요.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 일단은 기존에 물컹했던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해냈고 그 다음에 피부 자체가 염증이 생기면 되게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염증을 또 치료를 잘 하고 나면은 피부 자체가 예전처럼 좀 힘이 있어지거든요. 필러를 다른 병원에서 7번을 이마 필러를 받으시고 오셔서 지금 8번째 재시술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여러 번 필러를 받으셨던 경우에는 너무 좁은 공간에 밀어 넣다 보니까 이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야 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만 지금 뭉쳐져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은 늘어나 버리고 여기는 좁아져 있는 이 부분도 피부가 여기가 늘어나 버려서 딸려 올라가 버렸어요. 위축이 와가지고 피부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행히 현재는 괜찮아지신 거예요? 이건 이제 재시술 하신 상태세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한 달 정도. 그래서 모양을 지금은 잡아놓은 상태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2번만으로도 나아졌는데 그래도 손상된 부분이 아직 있어서 여전히 복구 시술 중이세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박리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마의 손상도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피부가 다 늘어나고. 네, 이분 딱 봐도 이렇게 늘어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술을 할 때는 피하지방층보다 더 아래, 근육 아래층에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
이분이 22년도 아마 초에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필러 안 하고 계세요. 거진 이제 3년 다 됐죠. 아직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계세요. 이 어머님도 이제 그 의사 비슷한 분한테 일단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살이 어머님이 발뒤꿈치 같다고 여기가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실제로 잡아보면 진짜 딱딱했던 피부예요. 이 어머니도 미용실에서 비의료인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주름을 펴주는 시술을 받았다, 무언가를 넣었다 해서 한 20-30년 되신 것 같아요, 이분. 이제 완전히 유착이 돼버리고 피부가 아예 그냥 섬유화가 돼버려가지고 딱딱해져 버려서 그냥 제거도 많이 문의를 하러 다니셨었는데 안 된다. 이거를 긁어내면 원래 피부까지 뜯어내져 버리기 때문에 뼈가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그냥 안 되나 보다. 왜 그랬지? 후회만 하고 계시다가 이분 시술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뭐 녹이거나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주변부라도 최대한 높이를 좀 맞춰서 그래도 이 어머니가 다른 어떤 외출하셔서 누구를 만나실 때 이마에 이렇게 딱 시선이 안 가도록만 그래도 해드려야겠다 하는 목표로 했었고 실제로 만족도가 많이 높으셨어요. 저는 이런 어머님들을 뵙거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가슴이 철렁하는 게 정말로 이게 괴사가 되거나 아니면 실명이 되거나 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먼저 20대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시술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이 애프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 찍었냐면은 24년도 말에 촬영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과 시간은 4년차 이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실제로 많이 지났을 때 이마가 꺼지거나 하는 부분은 특별히 없었고요. 대신에 이분은 이 미간 근육이 보통 여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강한 편이었어요. 전 사진을 봤을 때 표정을 안 짓고 계시는 애도 약간 인상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발달 정도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 미간 보톡스를 3개월 간격으로 잘 맞아주셨을 때 4년이 지나도 예쁜 모양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어요. 이분의 경우에는 22년도 초에 시술을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최근에 1월 달에 찍었던 사진인데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계셨고 이분 또한 필러의 추가 시술은 없으셨던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주로 고민이 어떤 것이었냐면 원장님 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어요 라고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런 데가 꺼져 있고 이런 데가 각지다 보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환자분이 본인 얘기하신 거예요. 원장님 좀 제가 약간 없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셔가지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잘 보시면은 이 옆선이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드렸더니 주변에서 훨씬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고 너무 선해 보이고 고급져 보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에 가까우신 50대 후반 환자분이셨는데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초점 시술을 받으셨고요. 이 사진은 24년도 후반에 찍었던 사진이세요. 그래서 이 어머님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촬영을 했던 사진인데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첫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표정을 안 짓고 계신 상태거든요. 이건 분명히 화가 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간 근육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하셔가지고 울퉁불퉁해 보여요. 그냥 꺼진 정도가 아니라 근육의 결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그늘져 보이고 너무 인상 쓴 것 같다고. 게다가 얼굴에 전체적으로 살이 많이 없으셔서 너무 예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나워 보여가지고 이것도 환자분의 말씀이세요. 자기 너무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상 좋은 친정어머니 같아 보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그걸 목표로 시술을 해드렸던 분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원에서 한 3년 전에 이마필러를 받으셨고 이마필러 후에 이쪽에 있던 필러가 없고 여기만 필러가 몰려가지고 벨루가 이마처럼 보여서 그게 이제 고민이 되셔서 재시술을 하러 내원을 하셨던 경우세요. 재시술을 받으셨던 게 21년도고요. 이분 촬영도 25년도 초에 이분도 이마필러 추가로 더 안 넣으셨어요.
이게 이제 박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가 좀 헐거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쪽에만 필러가 모여있던 상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거를 다 녹이고 다시 헤어라인부터 디자인을 새로 들어가서 만들었던 경우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피부 자체도 반딱거리는 정도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박리를 안 하고 단단한 종류의 필러로 깊숙이 넣게 되면은 원래 이마처럼 빛 반사가 고르게 되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으로 이마를 만들 수 있고, 박리를 많이 한 이마 같은 경우에는 손상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간 고무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빛 반사도 일정하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21년도에 개원할 때쯤 필러 하셨던 분인데요.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약 2년 정도 있다가 필러를 추가로 더 넣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보셨을 때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피부 되게 두꺼우시고 미간 근육 너무 강하시고 이마 근육도 진짜 강하신 편이었어요. 근육 사용량이 많이 강하면은 미묘하게 여기 선이 있거든요. 이게 미간 근육이 너무 많이 크시고 이마 근육도 강하기 때문에 종이가 접혀 있는 것처럼 선이 생겨져 버려 있어요. 표정을 안 짓고 있을 때도 선이 강할 정도로 근육 사용량이 많다? 이분 쪽에 좀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으세요.